네, 오랜만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K-무브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대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K-무브를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2015년쯤 이제 1년 정도 하다가 지금 이제 올해 1월부터 다시 K-무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일도 많았고, 관련해서 이제 독일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독일 취업시장, 왜 여기에 취업을 해야 되나,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독일은 세계 4위 경제 4위 대국이기도 하지만 이제 대기업들도 좋은 기업들이 매우 많은데 히든 챔피언, 강소, 중견, 중소기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한 1,50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은 다른 선진국과 대비해서 외국인들에게 이제 이민 정책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거는 뭐 미국이나 그런 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생활, 여기 독일에 오시면 워라밸을 꿈꾸시고 그러실 텐데, 정말 워라밸이 존재하는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맑은 공기도 있고, 그리고 애들 키우고, 뭐 복지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 밑에서 차트를 보시면 저게 뭐냐면은 독일의 실업률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2005년에 피크를 찍었죠. 11.7%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Germany, the sick man of Europe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근데 왜 원인은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뭐 이제 슈레더 총리가 만든 뭐 아젠다 2010 정책 또는 뭐 독일이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돼가지고 이제 많이 위쪽에서 빠지고 이제 밑에 자리가 많이 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정확히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일자리가 매우 많다 이런 거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6년에 독일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쯤 외국인청에 한번 가봤죠. 어떻게 하면 독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간단합니다. 강한국씨 결혼을 하세요. 독일 여자를. 그래가지고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저는 이제 도망갔습니다. 독일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하고 20대 초반에 무슨 결혼입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갔는데 제가 이제 저때 졸업했죠. 강원국 졸업 2006년. 보시면은 실업률이 10에서 11%입니다. 당연히 외국인 이민에 우호적이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2012년에 다시 독일에 왔습니다. 포트라 직원으로. 그래서 이제 한 14년, 15년 이때부터 K-무브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벌써 실업률이 6%로 이제 변해져 있었고 외국인 정책도 다 바뀌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독일 대학 졸업하면은 취업 준비 비자를 준다고? 말도 안 돼. 내가 졸업할 때 그런 거 없었는데 이런 게 있었고 그 기간도 제가 처음 왔을 때 12개월이었는데 그게 18개월로 확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직장을 찾아가지고 노동계약서를 체결하면은 거의 한 99% 이상은 취업비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독일만 그런 거고요. 뭐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 친구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아마존에 취업까지 했는데 그래도 이제 취업 비자를 받는 로테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취업 비자를 못 받고 지금 아마존에서 걔를 호주로 보냈습니다. 뭐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데에서는 기업이 돈을 직접 투입을 해가지고 소위 비자 스폰서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겨우겨우 취업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독일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 53,600유로 이상의 수입을 내는 사람들은 블루카드로 나오고요. 블루카드를 받으면은 독일어 B1 이상 자격증이 있으면 21개월 만에, 그게 없어도 33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오고, 이제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도 취업 비자가 나오면은 독일에서 대학 나오면 3년,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으면 5년 만에 영주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독일 전문 인력의 부족이 심각한데요. 우리는 늘 이제 민트 얘기를 합니다. 뭐 IT, 엔지니어, 의사, 이공계 이런 데가 엄청나게 일자리가 부족한다. 제가 그걸 옛말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여기만 부족했는데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자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업, 건설, 생산, 교통, 물류 등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다 모자란 상태이고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오픈 포지션,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비어있는 게 75만 개였는데 그게 10년 만에 150만 개, 2배로 확 늘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Entwicklung offener Stellen, 오픈 포지션이 어떻게 늘어가고 있나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는 안 들려고 했는데 연봉이 중요하죠 해가지고 제가 연봉을 추가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독일은 좋은 게 뭐냐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근데 뭐 41,000에서 48,000, 그러니까 뭐 한 15%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사, 그러니까 매출러를 한 다음에 마스터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또 한 15% 정도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공계 쪽이 아무래도 비이공계보다 그 연봉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네, 의사가 되면 독일도 상대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버는 편이고, 네, 인문학, 역사, 문학 쪽이 좀 낮은 편이네요. 이걸 보시고, 아, 나는 이제 이런 걸 전공을 했지 하고,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연봉이 올라갑니다. 이제 1년차가 이 정도, 그리고 이제 3년차, 5년차, 6년차, 10년차, 11년차, 20년차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물론, 야, 내가 10년 근무하면은 8만 유로, 1억을 버네라고 기뻐하시겠지만, 네, 아시다시피 독일은 세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입 후 수익과 세전 수익은 차이가 많이 나고요. 보통 이제 세전으로 100을 벌었다 하면은 그 세후 수익은 한 뭐 50에서 60 정도 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오픈 포지션에 150만 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네 자리가 있느냐, 이제 그게 물론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언어 실력의 핵심 능력이고는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소 B2 C1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통 봅니다. 이제 독일 신문에서 최근에 봤는데 B1 같은 경우는 이제 부엌에서 보조 또는 청소 그 정도밖에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B2 C1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B2 C1 실력이 되는 언어 실력을 이제 구비해야 되고요. 사실 독일은 또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그 독일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영어를 그 정도 하면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개를 다 잘하면은 그만큼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건데, 독일어를 정말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영어로도 승부를 볼 수가 있는 땅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뭐 둘 다 안 된다. 그럼 물론 취업이 좀 어렵겠으나,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죽어라 독일어 또는 영어를 공부를 하시든지, 뭐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면 취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음. 예, 그 채용 정보는 어디 있는가? 이거를 지금 다 사진 찍으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메일로 돌리거나 아니면 유럽적 사이트에 올릴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는 저희 유럽적은 저희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당연히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아마 이제 이 행사 등록하시는데 다 한번 들어가셨을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독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데는 뭐 스택스톤 같은 데가 있고, 그리고 뭐 링크드인, 싱은 이제 독일의 링크드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몬스터와 링크드인의 영문으로 된 그 공고, 영어로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그 잡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별로도 다 이제 이렇게 사이트가, 뭐 전문 사이트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인이죠. 당연히 이제 한국인이 독일에서 취업하는 게 독일인보다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입장을 바꿔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장이면은 갑자기 이제 한국에서 물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나 한국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한다, 이제 이런 그 외국인이 오면은 아무래도 그 좋은 자리를 주기가 좀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긴 바로는 이제 한국 분들끼리 이제 많이 놀아가지고 독일 문화에 융합하는 게 부족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물론 우리는 여기서 한국인만의 강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다행히도 여기 프랑크푸르트 인근 지역에 한국 진출 기업들이 한 200개에서 300개는 나와 있습니다. 저 옆방에도 이제 조만간 20몇 개가 오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뭐 지사를 설립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투자를 벌써 했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아시아라도 진출을 했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한국인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 이제 한국 영업이나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들은. 그리고 이제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연차 보고서도 나오고 분기 보고서도 나옵니다. 이제 거기를 대충 보면은 얘네들이 생산을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매출은 몇 퍼센트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게 다 나오고요. 뭐 예를 들면 독일 히든 챔피언 중에서 가장 큰 고객이 삼성전자, 뭐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읽어보고 면접을 할 때 이제 아는 척도 할 수도 있고, 정말 우리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때 보통 이제 멘토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키워드는 뭐 아시아, 세일즈, 코리아, 인터내셔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아무래도 좀 아시아인, 한국인과 적합한 그런 자리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을 찾는가? 이건 지금 이제 한국계 진출 기업인데요. 가장 많이 찾는 자리는 영업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당연히 뭐를 팔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파는 거를 잘하시는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성격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영업을 학교에서 배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많이 찾는 게 이제 뭐 재무 같은 거 많이 있고, 총무 쪽도 있고, 간간히 저희한테 IT나 마케팅 같은 것도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문의를 받는 게 있는데, 주재원과 현지 인력에 차별이 있는가,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현지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 이미지가 안 좋다는 등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 주재원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 본사에서 그러니까 매니저, 경영자를 하기 위해서 여기 파견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한국에서 잘 일하는 사람을 여기 보내면은 뭔가 이제 컴펜세이션을 해줘야겠죠. 급여를 조금 더 많이 준다든지, 집을 제공해 준다든지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그 두 개는 비교 불가인 것 같습니다. 독일 기업들도 주재원들을 한국에 보내면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보다는 여기 독일 비슷한 기업들과의 급여나 처우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할 텐데, 사실은 이제 저도 여기 와서 꽤 놀란 게 한국 기업들 중에서 독일 기업들보다 급여나 처우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한데, 예, 그냥 편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진출기업 중에서도 톱 대기업, 중견기업 이런 식으로 급여와 처우가 좀 더 좋기는 한데, 근데 제 경험상 다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이하카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 그쪽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사실 독일 기업에서 굳이 한국인이 필요하겠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답변을 줬는데, 한 2달 전부터 얘네들이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은 이하카 쪽에서 물어보고 다니면은 이제 난리라고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이하카에서 한 말은 하기 어려운 일 또는 하기 싫은 일, 이쪽에는 일자리가 무지하게 많다라고 합니다. 하기 어려운 일은 독일에서 요즘 많이 필요하고 있는 IT 인지니어, 의사, 이공계 이쪽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위를 따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어렵다,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기 싫은 일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옆방에 이제 오늘 호텔이 2개가 오거든요. 저희가 사실 초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현지 기업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저희는 걔네들 오겠어 했는데 막 손들고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호텔 쪽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서 같은 경우도 요즘 선호 직업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비서 못가시 팡팡 뛰고 있다고 하고요. 요즘 저 이하카 프랑크푸르트 말을 따르면은 물류 쪽도 그렇고, 그리고 제빵은 새벽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네, 그래가지고 그쪽이 지금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합니다. 서류와 면접 같은 경우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기업분들도 오시고 이제 멘토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거, 서류에 오탈자가 있으면 이미지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게 있고,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업과 독일 기업이 이제 기대하는 게 좀 다른데, 이제 국내 기업은 이 사람이 무슨 스페셜 스킬이 있을까, 그거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제 언어 능력,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 정말 관심이 있는가, 열의가 있는가, 소위 업무 태도, 인성,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리고 이제 독일 기업은, 저도 독일 기업에 면접을 본 적은 없지만 멘토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해당 포지션, 구체적인 그 포지션, 전문성 이런 데에서 관심이 많다고 하고, 독일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면접을 보는 사람은 독일어 또는 영어 둘 중에 하나는 매우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굉장히 잘 외우셔야 되는데요. 거기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 콕 집어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면접 가기 전에 이제 또 사실 이제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이제 돈을 번다는 이유도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직종 평균 연봉 같은 거는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평균에 3,000인데 저는 2,200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자신감, 결여로 이제 많이 표시가 되고, 네, 그리고 실제로 2,200 달라고 그래 그거 줄게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연봉이 이제 좀 모자라다, 조금 더 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현지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걸 이제 교육으로 받을 수 있다든지 복지로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독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반대인데 처음에 사장이 면접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실무자가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현지 기업 같은 경우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운이 없으면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진출 기업, 한국 기업들은 그 정도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기업 문화를 보면은 워라밸을 많은 사람들이 꿈꾸겠죠. 그래서 독일 기업들을 보면 정말 저렇게 하면 어떻게 업무가 돌아갈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휴가 25일, 30일 쓰고 병가도 쓰고 육아휴직, 유연근무, 재택근무 다 있는데, 이제 한국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보다는
그 월화벨이 훨씬 더 많고 독일 기업들보다 월화벨이 조금 더 적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강조를 하는 게 물론 처음부터 이제 폴kswagen, 시멘스, 뭐 도이치 방크 이런데 입사를 노려보는 것도 당연히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제 냉정하게 이제 본인의 능력과 커리어와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 자격을 찾아보고 일단 처음에는 한국 기업에 발을 붙인 다음에 거기서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그 동종 업계로 이제 옮겨가는 현지 기업으로 옮겨가는 이런 커리어를 추천한다는 말을 제가 많은 멘토들한테서 들었습니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이게 시간이 20분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끝내고 이제 제가 이제 뭐 글도 좀 몇 개 썼고요. 이 그 독일 취업에 대해서 영상도 몇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 키워드로 찾아보시면은 글과 영상이 나올 거니까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은 이런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났고요. 감사합니다.